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 좀 예상치 못한 호재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로서 좀 다른 뭐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과는 좀 다른 직접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테슬라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처럼 그냥 단순히 묻어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실제로 모델 Y부터 모델 S, 모델 X까지도 실제 지금 타고 있고 이 매일 테슬라에 대해서 리포트도 읽고 월가 쪽의 리포트들도 확인하면서 분석하면서 큰 돈을 미국과 한국의 뭐 2차 전지와 같이 배터리도 테슬라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좀 더 이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횡보 중인 테슬라 주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발생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루하고 있는 사람. 저도 테슬라에 몇 억이나 들어가 있고 비중이 큰 상황인데 이것들이 좀 사실 빅테크 종목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도 주가가 움직일 동인이 있는지 냉정히 판단을 해보면 사실 9월까지는 솔직히 큰 호재 같은 것들이 나오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예상치 못하게 잔잔바리 호재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 이 호재들이 만약에 실적과 실제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갑자기 600달러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4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주가를 보일 수도 있겠다. 다만 큰 우리가 기다리는 뭐 두 배 가는 그 빅 모멘텀은 결국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 또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죠. 이런 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판매, 오토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특히나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주가에 보면 이것들을 제가 지루하지 않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분야입니다. 이 빅 모멘텀은 결국은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본업. 야, 우리 지금 전기차 판매 이거는 계속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판매량 그 인도량에 예전보다는 많이 영향은 안 받지만 이 본업에 대해서 월가가 가장 이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원래 본업에서도 뭐 ESS까지도 원래 굉장히 잘 나갔는데 지금 이제 OBBA 법안 이후로 이런 중국의 관세 때문에 좀 이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뭐 빼고 크게 자율주행 로보택시 분야와 이 EV 판매 본업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이 정체 전혀 다른 이 원, 투 이거와 달리 전혀 다른 악재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일론 자체의 너무나 장점이 많죠. 하지만 리스크인 전시 이런 정치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 벤스 부통령한테 뭐 이렇게 투자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정치는 확실히 많이 좀 없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스타쉽 뭐 전시 CEO 모드 스타쉽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발사된다. 그다음에 그룹 5가 훈련을 시작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V14이 다음 달에 출시된다. 어쨌든 진짜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거는 테슬라 주가에 괜찮은 모멘텀이다. 방해는 안 할 거다. 당분간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첫 번째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두 번째 본업 이게 가장 큽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4이 9월 말에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학원은 있죠. 텍사스 오스틴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학원이 있는데 주차 등에서 보면은 실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되지도 않는 인플루언서들의 사례에서도 실제 너무나 저도 좋게 보고 싶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로보택시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빨리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일론이 뭐 두세 배, 10배까지는 맨 처음엔 10배 막 더 파라미터 는다고 해 가지고 마치 실력이 더 훨씬 더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두세 배 더 큰 이 여기 나왔죠. 일론이 얘기했죠. 두세 배 정도 된다. 그다음에 V15는 10배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어 버전이 나온다. 이때 대규모 텍사스에서도 일반 인플루언서 말고도 일반 고객한테도 오픈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가 어느 정도 이 시험대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이때 만약에 보조석에 안 앉히면 거의 완전히 또 주가는 날아갈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로는 한번 터지면 지금 완전히 안티가 너무 많아서 난리 나는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9월부터 확장의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웨이모 같은 경우는 로보트가 이제 딱 기계적으로 디디디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테슬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 그런 평가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99.9999가 될 때까지 빨리 올라와 줘야 합니다. 이제 99점인데 이 나머지 뭐 주차에서의 미묘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끼어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두 배로 갈 수 있는 세 배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요 분야는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본업 EV 판매에서 뭔가 조금 움직임이 달리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큰 기대하지 않았던 본업에서의 모멘텀 발생 모델 YL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죠. 첫날 4만 대, 뭐 둘째 날 5만 대라고 이제 주문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다른 때, 뭐 어차피 다른 때 모델 Y 같은 경우도 첫날 5만 대 되고 지금 막 20만 대 됐다고 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어. 물론 중국은 너무나 잘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 미국에서 좀 빌빌대고 있죠. 이거 그래서 뭐가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환불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많은 중국 차들은 중국의 문화가 3대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가 많고 리오토 뭐 이런 데서도 보면 뭐 6인승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서 확실하게 고객 중국 맞춤식으로 내놨다. 이것들은 중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당장 9월 말부터 인도가 되니까 2분기 신적부터 조금씩 연결되고 3분기부터 연결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테슬라에 보면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한번 35% 비중, 중국에서 37%, 유럽이 16%, 중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큰 호재가 좀 지탱을 해줄 것 같고 이것들이 계속 잘 이어지는지는 봐야겠지만 이것들이 호조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어쨌든 본업에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도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FSD가 아니죠. 그 연방 세액 공제가 7,500달러가 원래 9월 말에 끝나야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인도량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까지 되려면 뭐 8월 안에 무조건 주문해야 돼. 일론이 막 계속 직접 광고를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1,000만 원이나 할인해 주니 그거였는데 이제 9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일부 결제 이게 테슬라는 뭐 100만 원 결제, 200만 원 결제 이런 것들이 미리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한 달 반이나 더 주문 받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땡큐냐. 그러면 뭐 10월, 11월까지도 인도. 그러면 기존에 원래 연방세액공제 줄어들기 전에 원래 올해 말까지였었는데 9월까지도 이게 그 트럼프 자식이 이게 줄였는데 어쨌든 최소한 뭐 많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거 또 풍선 효과처럼 앞에 주문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또 실제로 이번 달 7월, 8월에 EV 판매량이 원래는 미국에서 거의 5% 신장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큰 신장을 했었죠. 이런 효과 때문에 그것들이 실제 마감 전에 EV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 세 가지 중에 말씀드렸듯이 YL이 버텨주고 얘네들이 연방세 공제가 좀 늘어난 부분, 연장된 부분. 유럽 얘네들이 문제인데 유럽은
확실히 FSD가 출시가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또 발생을 하면 크게 본업에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을 드립니다. 음. 이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에 더 포커스하고 중국에서는 판매량에 더 집중하고 미국은 자율주행의 허가가 좀 더 편하고 하니까 그런 약간 양방향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딴 데서 이제 다 테스트를 막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언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일본에도 이렇게 하고 너무나 지금 실제로 저도 막 이렇게 정부에다가도 얘기를 뭐 교통부에도 국토부죠. 막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오늘 이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테슬라의 주가가 두세 배 가려면 이 9월 말에 얘네들이 FS14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400, $450 이렇게 가려면 본업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중국 YL, 미국에서 연방세액 공제의 움직임, 주문 움직임, 그다음에 유럽에서 FST 허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상 방송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